디즈니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라에와 마지막 드래곤이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디즈니 만화 영화에 비해서 파급력이 훨씬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인데요. 물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세계적으로 출생률도 줄어들어 아이와 함께 만화 영화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뭔가 디즈니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애니메이션 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디즈니의 쇠락에는 한국인이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게시물 작성자는 디즈니의 쇠락이라는 제목으로 디즈니 만화 영화의 흥행이 저조해지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요즘 디즈니의 만화가 예전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 디즈니가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너희도 알고 있을 거야. 그때 디즈니는 황금기였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체기가 왔지만 이후 신데렐라부터 정글북까지 작품성 좋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서서히 살아나다가 1966년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여러 번의 CEO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었어. 그러다가 1989년 인어공주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과 OST상을 수상하면서 디즈니의 부활을 알렸어. 이후 알라딘과 라이온킹을 흥행 성공시키고 디즈니의 부활의 쇠기를 박았지. 이후 포카혼타스, 헤라클레스, 뮬란 타잔 등을 내면서 디즈니의 건재함을 보여줬지. 이후에도 디즈니는 3D 애니메이션에도 도전하고 치킨 리틀로 흥행 3억 달러를 넘기는가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볼트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상 후보에까지 오르고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 이 이후에는 아마 너희들도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들일 거야. 디즈니의 50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선택되어 나온 라푼젤이 6억 달러에 가까운 흥행을 기록하고 OST상 후보에 오르고 그 다음 작품으로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으로는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는 작품을 냈지. 다들 알고 있는 겨울왕국이야. 몇 년만 더 있으면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엘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OST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때 배경이 된 노르웨이에는 관광객 수가 40% 증가하면서 겨울왕국이 노르웨이의 경제를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했어. 아무튼 많은 비평가들은 볼트를 시작으로 디즈니가 다시 감을 되찾았고 디즈니의 르네상스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디즈니는 마블과 합작으로 54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빅히어로 6를 출시했는데 그때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도 같이 나왔어. 그런데 놀랍게도 박스오피스 1위를 빅히어로 6가 차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 이후엔 디즈니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모아나를 만들어 흥행시키기도 하고 주토피아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지. 이때가 거의 디즈니의 마지막이었을 거야. 아, 마지막은 겨울왕국2겠네. 겨울왕국2를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는 잊혀진 것 같아. 2020년 온워드와 논란만 생겼던 뮬란의 실사 영화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아에와 마지막 영 이 중에 혹시라도 본 작품이 있어? 아마 겨울왕국2 이후로는 대부분 흥행 실패일 거야. 겨울왕국2 이후에 디즈니가 쇠락한 이유를 이념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디즈니 회사 내부의 문제를 제외하고 알아낸 게 있어. 그건 바로 애니메이터가 바뀌었다는 거야. 디즈니가 냈던 수많은 흥행 작품들의 대부분이 김상진이라는 한국의 애니메이터가 참여했어. 그의 작품으로는 헤라클레스, 타잔, 치킨 리틀 볼트, 라푼젤, 겨울왕국, 빅히어로 6, 모아나, 겨울왕국2가 있어. 물론 다른 작품들도 있는데 흥행 작품만 말한 거야. 그가 만든 작품들은 대부분 디즈니의 부흥을 이끌었어. 그런데 김상진 애니메이터는 2016년도에 갑작스럽게 디즈니를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스스로 정체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떠난다고 했어. 확실히 김상진 애니메이터의 디즈니에서 역할은 엄청났다고 볼 수 있어. 아무튼 그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디즈니로 돌아와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작성자는 디즈니의 작품 역사를 나열했고 그중 흥행작들의 대부분은 한국인 애니메이터 김상진 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성자의 자세한 분석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한국인 애니메이터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참여한 작품과 아닌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확실히 그의 역할이 엄청났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자세하게 디즈니에 대해서 적었네요. 글을 읽고 나니까 확실히 김상진이 떠난 이후에는
그림체도 많이 바뀐 게 느껴지네요. 애니메이터 한 명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그냥 PC주의가 운동이 일상으로 퍼지고 디즈니 회사 내분 때문이 아닐까? 또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가는 사람도 줄었잖아.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나 회사 내부의 문제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확실히 그림체가 바뀐 게 느껴진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한국인이네. 한국인이 빠지는 곳을 보기 힘든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지만 확실히 그의 작품은 거의 다 본 것 같네. 빅히어로는 진짜 재밌게 봤어. 그는 아카데미 시상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 애니메이터로서는 엄청난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지. 디즈니를 떠난 이유가 뭘까?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국인 애니메이터라니. 디즈니의 만화 스타일과 일본 애니메이션은 확실히 다르긴 하지.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떠난 걸까? 디즈니가 중국과 손잡는 게 싫어서 나간 게 아닐까 싶은데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이 엄청날 텐데 중국 스타일로 만들기 싫어서 나갔을 것 같다. 디즈니에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있는데 한 명이 나갔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그는 일반 애니메이터가 아닙니다. 디즈니의 수석 애니메이터였으며 대부분의 작품이 그의 조언을 거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작을 내고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니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한국인들의 손재주는 따라갈 수가 없네. 그가 디즈니에서 나가고 만든 작품을 봤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따라한 것 같던데 그가 만든 캐릭터들은 전부 다 전설이 됐어. 디즈니를 상징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주고 갔네. 대단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애니메이터인 것 같아. 주요 멤버가 빠지고 나니까 영상 자체가 너무 바뀐 느낌이야. 김상진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다 해. 그런데도 디즈니에서 수석을 차지하다니 놀라운 집념이야. 한국인 애니메이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어. 디즈니에는 전부 다 백인만 일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신기하네.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 애니메이터가 디즈니에 있다는 것 자체에 놀랐고 김상진 애니메이터님께서 참여한 작품들이 전부 디즈니의 역대급 작품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김상진님은 디즈니에서 애니메이터로서도 완벽히 역할을 해내셨고 캐릭터 디자이너의 역할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김상진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다가 색을 쓰지 않는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해외로 나가 성공하고 디즈니의 캐릭터 디자인 슈퍼바이저에까지 오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 애니메이터들이 선망하는 자리에까지 오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배출되는데 디즈니의 황금기를 열었던 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또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에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습니다.